네, 박찬종 의원님 연결됐습니까? 네, 연결됐습니다. 예, 의원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아니, 잘 들리는데 제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의원님 저 목소리 저도 잘 들립니다. 아, 예, 잘 다행입니다. 예.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갑자기. 근데 아직은 가을의 초입. 예, 지금 그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윤중로에서 그 한강을 바라다보고 또는 남산 꽃길을 걷기에 아주 딱 좋은 가을 초입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네. 나라 일을 생각하니까. 출애 불사추 같아요. 예, 뭐 허행카는 뭐 열심히 일하고 예, 가을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분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더 의욕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또 네,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예, 요새 이제 가장 아무래도 핫한 주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회동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사안들도 제기가 됐고 여야 예. 의정 협의체, 의료 갈등 해소화를 위한 방안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예, 구체적으로 합의가 딱 부러지게 이루어진 것은 없이 끝났습니다. 예. 회동 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예. 좋은 소식들은 들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 윤 대통령과 한 대표 회동 어떻게 보셨어요? 21일 날 그 오후 4시 넘어서 아마 80분 동안 회동한 것 같은데 용산에서는 아마 81분이라고 1분까지 정확히 재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그 회동을 아주 면밀히 봤다는 증거가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2024년 1월 15일 지금부터 10개월 전에 그 밤중에 당시 비서실장과 이철규 신윤 의원이 시내 모처에 한동훈 대표를 불러내 가지고 대통령 분부 말씀인데 당신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하라. 그게 이제 꼬투리가 된 것은 이게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말이 앙뚜안에 때 빗대 발언한 것이 빌미가 돼 가지고 이제 그 두 사람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10개월 만에 어떻든 단독 회담이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만난 게 10개월 만입니다. 뭐 비서실장이 이게 배석하긴 했지만은 그 지금 이 순간에 또 그렇고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라는 게 20% 초반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갤럽을 우리는 주목해 보는데 갤럽이 3주 전에는 딱 20%로 지지율이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반 농담 삼아 이거 15, 6%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지율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국정 동력이 이게 추동력을 얻기 어렵다. 우선 중견 고위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위령을 권위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게 이제 레임덕 현상에 이제 접어들고 이제 그런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는데 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3차 특검을 지금 발의할 태세가 있고 이런 와중에 이제 독대가 단독 면담회가 이루어졌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 독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독대란 말이 좀 어색하네. 예, 면담으로 단독 고칠게요. 면담이라고 저는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 회담이 돼야 되는데 면담으로 격화시켜 놨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왜 그래 회담이 되려고 그러면 배석자가 양쪽에 동일하게 있든지 없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자관 이래 갖고 회담이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 회담이 있기 전부터 공개적으로 지난 재보궐선거 10월 16일 그 금정구청장 선거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게 김건희 여사의 공적 활동은 중단해야 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고 추정되는 용산 비서실 인사 한 10여 명 되는 사람들도 이게 물러서야 되고 그걸 계기로 인적 쇄신을 용산 비서실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고 각종 구술서에 올라 있는
여러 의혹 사건, 최근에는 명태균 사태를 비롯해서 도이치뱅크스 주가 조작에 이르는 여기까지도 이걸 해결하는 실마리와 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의료대란 문제를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발동시켜야 된다. 내가 말을 너무 빨리빨리 했는데 하여간 이 네 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가 이제 21일 그런 이제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게 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거부했다고 봅니다. 예. 100% 거부냐? 이건 뭐 표현에 좀 차이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100% 거부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회담 형식을 두고도 이게 거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회담의 첫 장면이 이게 뉴스로 뜬 그 사진이 있어요. 그걸 보면 윤 대통령이 이 한동훈 그리고 정진석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대통령만 전면에 나오고 두 사람은 등 뒤에 찍힌 사진이야. 그리고 그 밑에 캡션을 달기를 회담인가 훈계인가 이런 사진 설명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검사가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를 신문하는 자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시작부터 이게 아주 격화시키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말을 경청해서 내가 실천할 의사가 없다 하는 그것은 그 사진으로서도 잘 증명하는데 근데 제가 그 회담이 끝나고 그냥 저녁에 대강 뉴스를 보고 아침에 한 10시경에 제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들은 얘기가 깜짝 놀란 게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해갖고 80분 만나서 이제 헤어진 게 아마 6시 전후인가 되는 모양인데 그 직후에 용산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아마 복수의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만찬을 했다고 하는 뉴스가 떠올라 있더라고. 일의 순서가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거 이제, 이른바, 회담이 끝나고, 80분 끝나고, 이제 서로 헤어졌다 하는 시점이, 이게 딱 저녁 시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박정아 비서실장이 이 한동훈 대표 표정이 어땠냐, 그러니까, 지금 날씨 어두워져가지고 표정을 못 봤다고. 그게 아주 명발언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그 시간에 윤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부를 뜻이 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는 내가 알기로는 반말을 하는 사이였었어요, 과거에. 예. 나이도 차이가 많으니까. 아, 야, 한동훈 좀 기다려. 우리 추경호 불러가지고 저녁에는 모이면 술이나 한잔 하자. 이래가지고 그 자리가 마련돼야 되는 게 국가 원수인 대통령, 국민의힘당 가장 영향력이 있는 1호 당원의 태도가 아니겠어요? 허앵카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 모습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온 것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하게 보이는 장면들이었다고 보이죠. 이거는 사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을 완전히 버린 카드 취급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윤 대통령이 그게 그 인격적으로 그런 인격이 형성된 거 내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헌법 6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원수로서 국민 통합의 상징이고 실천자라는 이걸 망각한 겁니다. 한동훈이 아무리 믿고 쫓아내고 싶더라도 추경호를 불러갖고 만찬을 할 그럴 요량이었다 그러면 그 같이 앉아가 거기서 술 먹고 화풀이를 하든지 해야 하는 거 그게 어른다운 태도 아닙니까? 어른이라는 게 국가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버렸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이번에 3차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에서 발의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더라도 내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제2결에 붙여지고 그 제2결에 붙여졌을 때 지난번 두 번째는 제2결에 4사람 정도의 국민의힘당 이탈표가 있었는데
3차에는 이탈표가 많아가지고 제2결이 돼가 특검법이 통과된다 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동훈에게 헤어질 때 했는지 추경호하고 술 먹는 자리에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은 이 국정 모든 현안에 대해서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자포자기 심정에 도달해 있다. 저는 그걸 우려합니다. 대통령이 자포자기하고 있다. 어떤 특정 문제에 시달리고 짓눌려 가지고 이건 부인 문제거든. 이게 자기가 부인을 설득할 수도 없고 막혀 있고 이게 한동훈이는 내 말대로 안 듣고 저래 뻗나가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자포자기하고 있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국가원수가 우리의 지금 정권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불행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불안하냐 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문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예. 30년 전에 로마에 가봤더니 실제로 로마에 1000여 년, 2000년 전에 만들었던 그 길이 정말 사면팔달로 이렇게 통하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지금 국정의 모든 현안, 특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안, 국정감사, 무슨 청문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현안이 모든 게 김건희 여사야, 김건희 여사. 모든 현안은 김건희 여사로 시작돼가 김건희 여사를 부르느냐 말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김 여사와 관계되는 증인 참고인을 부른다. 김 여사가 안 오니까 용산 대통령 관저로 동행명령장을 들고 간다. 그 어제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이게 모든 정치의 시작과 끝 과정이 김 여사로 이게 도배절하게 됐다. 그런 가운데서 윤 대통령이 자포자기한 말이 나왔지 않겠느냐. 저는 이 단계에서 말이죠. 이게 펜앤마이크 유권자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후보했던 사람 버릇이 나오고 있네요. 예. 펜앤마이크 시청자들에게 좀 송구한 마음인데 저는 제 측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보고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라고 그러길래 야, 이 사람들아 이왕이면 공중전까지 포함시켜라. 산전수전 공중전을 경험했는데 불행한 것은 성공하지 못했다. 목표가 있었는데 실패했고 그런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고 실책도 있었고 국민들 짜증나게 했고 잘못도 많다. 내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자서전을 안 쓰기로 결심했지 않느냐.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가 사반세기 야인 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펜앤마이크 시청자들이 아 이거 박찬종의 독단적 견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김건희 여사는 이 육공화국 이래의 8번째 대통령과 영부인이 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7사람째까지의 대통령과 대통령 그 영부인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저는 이것이 오늘의 이 윤석열, 김건희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캐릭터냐, 어떤 인격이 형성되어 있느냐. 그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만 한 사람이야.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바로 대통령이 됐어요. 육공화국에서 7사람의 대통령 가운데 국회의원 무경험자가 하나도 없고 그중에는 낙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김영삼, 김여중, 노무현, 이명박 다 낙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정 부분 민심이 어떻다 하는 걸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훈련을 했어요. 그럼 그 훈련한 사람들이 그러면 훌륭한 대통령 끝났냐? 물론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는 전혀 그런 과정이 없이
검찰총장실에서 바로 대통령실로 직행한 꼴이 됐다. 이게. 그다음에 김 여사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영부인이 되어버렸어. 영부인 되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되어버렸다고. 근데 그는 사업가야. 전시 사업도 하고 그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주식 투자도 하고 또 부자야. 이제 이런 경력을 가진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부인이 덜커덕 돼버렸다만.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라든지 민심이란 게 그 굉장히 까다롭다든지 하는 이런 것에 다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영분이 덜커덕 됐다. 어쩌다가 아니라 덜커덕 됐다. 덜커덕 되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후보 부인의 자격으로 그 아주 못된 서울의 소리 그 방송에 뭐 기자인지 뭔지 하는 자하고 길게 여러 차례 7시간 통화한 거 그게 결정적으로 이거 김 여사가 영부인이 되면 어떤 캐릭터를 갖게 될 건가 하는 걸 암시한 대목들이 굉장히 많은 거 요걸 아주 자극적으로 편집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 전에 이걸 퍼뜨린 일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남편은 바보다. 밥을 많이 먹고 잠이나 쿨쿨 자고 바보다. 뭐 내니까 데리고 산다. 이런 대목도 있더라고. 만일 이게 민심에 훈련이 된 역대 대통령 영부인이 후보 시절 같으면 그런 방송하고 전화할 리도 없고 또 그 방송 중에는 너도 그 방송사에 시부렁찬 데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너도 우리한테로 와라. 연봉 1억은 보장된다. 가령 이런 따위 얘기는 언감생심 할 엄두를 안 내지요. 근데 이걸 태연하게 이래버렸다. 그건 일상적으로 그가 해온 그 버릇대로 그렇게 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 되니까 인사에 개입한다. 김 여사가 심어놓은 사람이 비서실에 있다. 공천에도 개입한다. 상당 부분 정황상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 명태균 사태로 그게 드러났잖아요. 구체적으로 창원 보궐선거에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 그거 어제 그저께 국회 법사위에서 강혜경이라는 사람 증언도 나왔고 명태균이 입으로도 이제 쏟아져 나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태균이한테도 서울의 소리 때와 똑같은 그런 얘기들이 거기 녹취록에 나와 있어. 철없이 구는 우리 오빠 용서하세요. 나는 박사만 믿는다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오빠는 친오빠라고 그러는데 그거 참 애교 있는 변명이긴 하지만은 그 전후 사정으로 봐가 그 말을 누가 믿겠나. 그 용산서 하는 일들이 이래. 이왕 그런 게 있으면 가만히 있기라도 해가 통째로 뭘 입장을 내놔야지. 그래, 그게 친정 오빠라고만 판명되면 그 명태균이 사태가 지워지나? 그러니까 용산에도 보니까 이거 보다진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제가 좀 지금 심한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강혜경이라는 사람의 그게 법사위에서 증언에 의하면 명박사 명태균이가 일상적으로 자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윤 대통령은 장님인 칼무사다. 장님으로 칼을 휘두르는 무사고 김 여사는 밖으로 나다니면 안 되는 앉아서 남편의 머리 위에 올라앉은 주술사다. 그러니까 이제 무속 얘기가 이 부부와 관련돼가 천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가 꾸준히 오는데 이게 명태균 사태로 이거 이렇구나.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될 마음의 준비, 대통령 부인이 될 마음의 준비, 그리고 한국처럼 지역 갈등도 심하고 이런 데서 민심이 얼마나 날카롭게 조석변하고 그것이 때로 화살이 되고 잘 다루면 훈풍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걸 전혀 예감을 못하고 이렇게 대통령 자리에 앉고 영부인이 되어가 오늘날 이 사태는 그 근본 원인이 이런 캐릭터에서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고생 끝에 윤 대통령을 만나가 뭐 하고 싶은 얘기를 했지만은 누구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런 관계가 두 사람은 각각 늦게 결혼했고 자녀도 없어요. 늦게 결혼하고 자녀가 없는 부부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 오늘 아침 내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의 는 남편인 대통령에 대해서 내 주장이 강하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부인의 주장을 꺾을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사이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요구할 게 아니라 윤 대통령 김건희 부부와의 단독 면담을 요구해서 3자 회동을 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고리가 풀렸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지금 분석한 윤, 김의 캐릭터에 비추어 봐서 그 두 사람을 상대로 한동훈도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강력히 한번 요청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현재의 이 파탄은 누구는 그렇게 해요. 제 유튜브에서도 뭐 기본적으로 이런 기조를 취하고 있으니까 어저께도 제 측근 한두 사람이 전화해가 대표님 그 한동훈이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한동훈이를 결국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럽디다. 그래서 내가 한참 전화를 했어. 그때 내 말에 이제 설득을 당했는데 지금 이 파탄의 핵심이고 그리고 전개 과정 결과의 그 모든 책임은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패널마이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전적인 책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있지 한동훈이에게 있어? 한동훈이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퍼뜨려 다녔다? 이놈이 괘씸한 놈이다? 그러니까 파탄에 이르는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다? 그렇게 보일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걸 권력 관계를 내밀히 들여다본다면 그 말은 엉터도 하는 말이야. 엉터. 주로 친윤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당신들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대통령을 옹위할 수 있겠어?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야. 제대로 못 보고 그렇다면 제대로 옹위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파탄이 자꾸 윤석열 쪽으로 커지는 것이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다. 네, 저 의원님. 네. 이제 저희 시청자들 댓글도 보면 이제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 글도 많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글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 이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아니고 개개인이 지금 다투는 국면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보수 정당의 최고 책임자인 집권 여당의 대표 간에 이렇게 심각한 갈등이 계속된다면 이게 또 거하게 지금 광풍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의 공세, 탄핵 공세 이런 게 높아진 상황에서 이 갈등이 지속될 때 향후 상황이 어떨지 그게 제일 우려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갈등이 지금 허연가 말대로 그냥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 전에 제가 이거 지금 집에서 전화로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거기 올라오는 댓글을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아마 날 비난하는 댓글도 많이 올라와 있죠. 한동훈을 일방적으로 옹호한다는 예, 비판 글도 좀 꽤 있습니다. 많이 올라 있을 것인데 나 그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앞에 한 말을 참고를 해보세요. 물론 한동훈도 그 방식이나 말을 내뱉는 그런 이 절차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든 지금 허연가 질문한 대로 이 상태가 그냥 지속이 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비극적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말이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몰려가지고 있을 그 10월 달의 여론조사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30%가 채 안 됐는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갤럽 여론조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을 때에 탄핵 바람이 시작됐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굉장히 무서운 시간에 돌입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갈등, 그다음에 김구 여사 문제의 교착 해결이 안 되고 의료 대란 문제 등 국내 문제, 이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대통령이 레임덕 식물 상태로 결국 가는 것인데, 이 상황은 우선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권 전체가 깨달아야 돼요. 대통령이 깨달아야 돼요. 한동훈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의 강도를 윤한 갈등,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그 강도를 낮춰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쏟아질 비난의 상당한 부분이 이쪽 여권적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또 어떤 일은 더 심하게 이재명이 대통령 빨리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말이죠. 11월 15일 2년 구형령이 청구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판결, 그 열흘 뒤에 있을 구형 3년이 구형된 위정교사 사건의 판결, 이 두 개의 판결의 주인공인 재판장도 제가 페네마이크에서 아마 그 한 달 전에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판사들이 왜 결심되고 간단한 사건을 55일 뒤에 판결하느냐고, 두 개가 다 55일 뒤에 판결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복잡하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 어딘가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그 안에 국내 정치에 흔들리는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재명을 단죄한다든지 하는 거 부담이 오지 않겠냐 하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선고기일을 늦춘 것이 아니냐라고 내가 페넨마이크에서 얘기한 일이 있는데, 지금 제가 우려했던 그런 일이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윤 대통령 김건희 문제, 한동훈 면담, 이게 전부 교착 거부된 상태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되면 레드라인으로 접근해 가게 된다. 레드라인이 뭡니까?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11월 1일부터 오늘이 23일이니까 이 모든 장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과 이 핵심 당원들이 이 여의도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노상 야간 집회할 때에 입힐 방호복, 그러니까 패딩 겨울 코트를 지금 대량으로 주문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그 11월 1일 되면 북치고 꽹가리 치고 탄핵하자고 막 몰아갈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권이 이 김건희 문제에서 촉발되는 이 비상사태를 극복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로 간다. 불행한 사태로 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무거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 이제 조금 지금과 같은 사태가 지속되면 불행한 상황이 올 것이다. 그 불행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사실은 지금과 같은 갈등이 해소되고, 또 이 국면을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보수 진영의 내부에서도 고민하게 만드는 이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문제나 명태균 막 이런 사태가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돼야 될 정치적 공세가 오히려 약화되는 이런 상황도 보면서 좀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제 향후 상황, 어떤 상황이 올까, 이게 지금 더 뭔가 해소되는 국면이 아니라 사태가 더 어려워지고 커지는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걱정이 좀 앞서는데요. 자, 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만은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제가 말이죠. 예. 허앵카가 그렇게 가지고 염려를 하시니까, 염려는 허앵카가 할 일이 아니고, 예. 윤 대통령, 한동훈, 김건희, 뭐 과거에 책임 있는 박찬종이 같은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을 해야지 108명의 국회의원들하고 의원가가 그렇게 해가지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상 시나리오로 단번에 해결할 방법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건 가상 시나리오니까 그게 될런지 안 될런지 가상 시나리오를 함부로 얘기해갖고 이게 뭐 사람을 놀리느냐 이게 뭐 재미삼아 얘기하냐 이런 비난이 따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답답하니까 제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세 분과 관계해가지고 이 국면을 타개하는 시나리오 하나를 제시해 볼까 싶은데 괜찮겠나요? 예, 어떤 시나리오인가요? 지금이 팽팽하지 않습니까? 지금 긴장도가 팽팽하지요. 윤석열, 김건희와 야당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당내에는 한동훈의 관계, 이게 이제 팽팽하거든. 이게 바이올린 줄이 팽팽하고 가야금 금은 고질이 팽팽한 이 상태를 경장 상태라 그러거든. 이걸. 근데 이걸 단숨에 탁 칼질해 버리면 팽팽하게 탁 끊어져 버리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 두 사람이 나란히 나타납니다. 그건 오늘 오후라도 좋고 뭐 내일 10시라도 좋고 나타나서 국민에게 글쎄 국민이 듣기로는 사과로 들려야지 본인이 듣기로는 참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 제가 앞에 쭉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부터 우선 첫째로 저는 검사만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민심의 향방이나 이런 건 정당 경험이 없어서 오는 실수와 실책, 인사 이런 문제에 국민 여러분들에게 눈에 거슬리는 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주 심려를 지금 끼쳐드리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내가 정말 반성한다. 이런 기조의 뭐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반성을 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같은 취지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사실 저는 영부인이 되기 위한 아무런 준비 없이 됐다. 그러니까 보통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전화가 걸려오는 거 받게 되고 뭐 찾아오는 사람 맡게 되가 이런저런 일어나고 또 부탁도 많이 사실은 들어오고 이래서 뭐 좀 만나기도 하고 이랬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다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를 용서해 달라라든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용산의 인사 쇄신을 하고 모든 것을 사법 처리 문제는 그게 다 맡기겠다. 이렇게 보면 당사자들로서는 이거 항복하라 소리가 아니냐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태도가 항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동훈이를 바라다보고 이재명이를 바라다보면 항복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민심, 국민을 바라다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항복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원수고 그거 대통령이 나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 나는 못할 바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제가 지금 용산으로 가면 안 만나주겠지요, 고행가.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의원님. 이건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예. 나 두 사람을 내가 마주 대해가 앉으면 두 사람을 편안하게 하면서 내가 그들을 한번 최고의 압력을 가해가지고 설득해서 내 설득을 알아듣도록 한번 시도하고 싶은 생각이 꿀떡같이 있다고 내가 지금. 그런데 부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만나는지 방법도 모른다고. 네. 윤 대통령하고 친했다 그런 내 후배들도 있는데 그리고 뭐 그 사람들한테 한번 나를 만나게 해달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다 내 말 알아들을 사람이니까 페넨마이께서 이 말을 했다 하는 것이라도 전해지면 좋겠고 둘째로는 용산 참모들과 108명의 국민의힘당 의원 특히 그중에 친윤으로 자칭하고 자부되고 지칭됐던 그런 국회의원 또는 원외 인사들이 그리고 윤 대통령과 수시로
전화를 통하고 하는 또 그런 그룹이 있는가 봐요. 이제 이런 일련의 사람들 가운데 저는 위징이 출연하라라고 하는 격려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징, 자, 위징. 예, 너무 이 사안이 좀 길어져서요. 아니 그래도 이 얘기해야 돼. 예. 위징. 좀 위징이 누군가 하면 당태종 이세민의 책사였었는데 네. 원래 그는 당태종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황태자인 친형을 죽이고 정권을 잡은 사람인데 그 친형 편에 서서 이 사람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위징이라는 인물이 워낙 출중하니까 이세민 태종이 불러서 너는 아까운 인재니까 내가 살려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네가 내 신하가 되겠느냐 이러니까 꼿꼿이 서서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이 그랬어. 당신이 내가 한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주고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내가 기꺼이 당신 신하가 되겠다 하니까 당태종도 통이 큰 사람이야.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딱 엎드렸어. 폐하 시킨 대로 제가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근데 위징이 계속해서 쓴소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저께 이렇게 말씀해놔놓고 오늘 이렇게 합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쓰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니까 만나지 마십시오. 계속 이러니까 화가 그냥 머리 끝끝에 계속 몇 년째 쌓여가지고 어느 날 황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원래는 살려두기로 약속했지만은 하는 짓이 나를 너무 화나게 하고 그러니까 밥맛도 떨어지게 하고 하니까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 황후가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남편은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폐하 경하드립니다. 위징이라는 신하가 폐하 곁에 있어서 폐하의 심기를 건드려가 폐하를 화나게 했는데 그것만큼 국민에게는 홍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증이 있어 폐하의 치세가 빛나는 것입니다. 감축드립니다. 어때요? 그런 네. 위증이 나와야 될 때다 이거야. 근데 그 위증은 목숨을 걸고 간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 위증은 친윤이 됐건 108명의 국회의원이 됐건 뭐를 버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입니다. 국회의원직. 내가 이거 좀 무례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꼴랑난 놈의 국회의원 자리 유지하려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뭐 대통령 가족 눈치 보고 그럽니까? 남자 국회의원들에게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내답지 못하다고. 국회의원 중간에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갖고 고생하고 밥벌이도 안 되고 또 낭인 시대를 경험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나라의 근간이 이와 같이 흔들리고 당이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 요소들 때문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그래 올랑난 그 기득권을 못 버려? 그래서 한국의 위증이 못 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님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걸로 인터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원래 다른 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예, 그 페넷마이크의 시청자들에게 내가 너무 무례한 말을 한 거 아닌가 해서 염려가 되는데 이게 뭐 박찬종의 충정이라 생각하시고 예.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뜻은 아마 전달이 좀 됐을 거고 물론 의견이 다른 분도 있으니까요. 그분도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직격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